슬레이터 룰을 활용하면 다전자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소는 바로 요 리튬.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원자 번호가 3번이니까 전자가 이제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전자가 3개가 있죠. 그러면 그 녀석의 전자 배치는 뭐 이렇게 1s2, 2s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여러 개일 경우는 전자 간의 청력 혹은 뭐 가림 효과 때문에 실제로 이 전자들이 경험하는 핵전하들이 달라지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데, 이 유효 핵전하를 근사적으로 짐작해보는 방법이 있죠. 바로 슬레이터 룰. 그 슬레이터 룰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전자들의 유핵전하를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슬레이터 룰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와 있는 전자 배치를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야 되죠. 이 그룹핑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 양자수대로 보통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 d오비탈, f오비탈은 또 다른 그룹핑이 되죠. 슬레이터 룰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셔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꼭 복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그룹 각각에 있는 유효핵전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유효핵전하에선 우선 무조건 이 원자 번호, 자, 리튬이니까 원자 번호 3번이죠. 여하튼 이 3번에서 전자들 간의 청력을 고려해서, 즉 가림인자를 고려를 해서 유효핵전하를 각각을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가장 최애각 오비탈인 ES 오비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ES 오비탈이라고 할 때는 ES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그룹 내에 전자 간 청력은 없습니다. 자기 그룹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떤 그 가림인자만 나타날 거냐면 바로 직전 2주기가 아니라 바로 1주기 주양력수 1인 상태에서의 가림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보시다시피 2S면은 이 경우는 주양자수가 보시다시피 2인데, 그 슬레이터 룰에서는 바로 n-1 그룹의 가림인자가 값이 어떻게 돼요? 전자 하나당 0.85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ES1 전자 앞에 있는 ES2 전자 각각의 가림인자가 0.85입니다. 그리고 전자가 두 개니까 2를 곱해서 이 ES 오비탈에 있는 이 하나 전자의 유효핵전하는 1.3으로 계산이 되죠. 자, 그 다음 1s 그룹에 있는 유효핵전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효핵전하 구할 때 그 그룹의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없는 거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항상 그 주어진 것의 왼쪽 전자들에 의해서 가림 효과가 나타나고 주어진 그룹의 오른쪽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s 오비탈의 유효핵전하를 계산할 땐 ES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1s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쨌건 원자 번호 3번에 대해서 전자 두 개가 서로 가림인자가 나타나겠죠. 1s 오비탈의 경우 가림인자가 얼마였습니까? 전자 하나당 0.3입니다. 이것도 꼭 수치를 기억해 두세요. 지금 이게 학교 기출문제인데 보시다시피 기출문제 속에 이 슬레이터 룰과 관련된 0.85, 0.30 같은 이런 그 규칙들을 문제에서 언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규칙들을 충분히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어쨌건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의 경우 가림인자가 0.3, 그럼 1s 오비탈의 전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나머지 하나를 정적기적 청력이 나타나는 거죠. 핵으로부터 전자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두 개 중에 2 빼기 1 해서 그것에 의한 가림 효과가 0.3. 그럼 ES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유효핵전하는 2.7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 주어져 있는 리튬의 그 원자를 한번 모델링을 좀 해볼 텐데, 지금 어쨌거나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죠. 그래서 이 핵에 양성자 3개, 양성자 3개의 그 핵전하가 있긴 있을 텐데, 그 핵전하와는 별개로 전자 간 청력 때문에 전자 각각의 유효핵전하가 따로따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전자 배치를 전자 껍질별로 해 보았거든요. 1s에 2개, 2s에 하나. 그래서 이제 1s 오비탈에 2개, 2s에 하나.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슬레이터 룰로 예측해 본 결과에 의하면 1s 오비탈에 있는 유효핵전은 2.7. 그러니까 실제로 리튬이가 3 플러스겠지만 3 플러스가 여도 실제적으로 전자가 느끼는 전하량은 여기 있는 이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2.7. 얘도 2.7의 핵전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E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뭐예요? 유효핵전하가 1.3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은 3 플러스, 즉 양성자가 3개가 있는 핵인데 그 전자 간의 청력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핵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원자핵 3 플러스 원자핵의 전하를 갖는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효액전환을 적용하면 또 하나 편리한 점은 뭡니까? 바로 이렇게 새롭게 유효액전환을 정하게 되면 이 경우는 전자 간 청력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유효액전환을 사용해서 좋은 점은 바로 유효액전환을 정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전자 간 청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전자 간 청력 없이 이 전자들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슬레이터 룰을 활용해서 다전자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들 각각의 유효액전환을 이런 식으로 부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슬레이터 룰을 통해서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 각각들이 경험하게 되는 유효액전환을 계산하고 난 후에는 그걸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전자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각각이라는 게 중요한데 왜 각각이냐면 다전자 원자니까 그 전자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개의 그 각각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를 요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의 리튬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럼 이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HCr은 뭐예요? 바로 상수 묶음인데 이 상수 묶음이 지금 값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 앞에 나와 있죠. 13.6 일렉트론 볼트. 얘는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의 그 전자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저기에 있는 13.6 일렉트론 볼트가 바로 이런 수식상의 상수인 저 HCr과 같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수식이 현재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의 의미는 이 상수값을 주기 위함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이 n은 뭡니까? 네, 얘는 바로 채워져 있는 그 오비탈의 주 양자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Z 이펙티브는 뭡니까? 바로 유효 핵전환. 수소형 원자 모델, 그러니까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서는 이 전자, 여기인 Z가 원자 번호죠. 그런데 다전자 원자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효액전환으로 대체를 하면 그 전자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렇게 근사적으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간 청력을 무시할 수 있는 유효액전환 모델에서는 그 전자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 표현이 저렇게 된다. 저건 굉장히 자주 나왔던 사실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리튬의 이온화 과정에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튬이 지금 이온화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약간 개요도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리튬이 이제 원자 번호 3번인데 이 녀석이 정기적으로 중성이다가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는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이제 리튬 양이온이 된다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의 모델링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 플러스 양이온일 때의 모델링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항상 이온화가 될 때는 이 전자가 어떤 전자가 이온화가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오비탈 전자 배치의 최일각 전자가 항상 이온화가 되는 거죠. 바로 가장 불안정한 상태의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이 리튬의 전자 배치상 1s2, 2s1이면 어느 전자가 떨어져 나온 거겠어요? 바로 이 전자가 바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1 플러스 양이온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1 플러스 양이온인 각각의 그 상태에 대한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앞서 다전자 원자는 그 유효액전환 모델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왜?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자 간 청력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튬이 보시다시피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 전자 3개에 대한 유효액전환가 각각 2.7, 2.7, 1.3이 되는 것은 슬레이터 룰로 우리가 예측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전자가 하나 뽕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가서 1 플러스 양이온이 됐죠? 그러면 1 플러스 양이온이 됐을 때 이때 이 두 전자의 유효액전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1 플러스 양이온 상태의 유효액전하는 바로 2.7, 2.7 그대로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물론 진짜 엄밀한 계산을 하면요, 요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와 양이온이 됐을 때 이 원소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의 유효액전은 실제로 약간씩 바뀝니다. 약간씩 바뀌지만 슬레이터 룰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사적인 계산 방법이라고 했죠. 슬레이터 룰에서는 항상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핵에서 가까이 있는 전자의 유효액전하를 계산할 때는 핵에서 멀리 있는 전자에 의한 가림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결정된 2.7이라는 유효액전하는 보시다시피 뒤에 있는 요 전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가 있건 이 전자가 없어졌건 이 핵 가까이에 있는 두 전자의 유효액전하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전과 후에 이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중성인 리튬의 역학적 에너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는 1 플러스 양이온에서 전자들의 역학적 에너지 표현입니다. 자, 다전자 원자 모델에서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런 꼴 기억나시죠?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이 13.6이 바로 대표적인 상수 묶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뭐예요? 요게 주양자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유효액전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 전자 배치 속에서 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보시다시피 두 전자는 그 주양자수 1일 때 전자 두 개가 채워져 있죠. 그럼 주양자수 1일 때 유효액전하가 각각 2.7, 2.7이니까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 곱하기 2한 건 뭐겠어요? 바로 지금 원S 오비탈의 전자가 두 개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중성 상태에서는 ES 오비탈에도 전자가 하나가 있고 그때 이 전자의 유효액전하는 1.3입니다. 그럼 여기다가는 2제곱분의 1.3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기적으로 중성인 저 리튬에서 전자들의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에 있는 이 양이온에서도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뭐 상수는 변함없겠죠. 근사적 계산이니까 상수는 그대로고. 자, 이때 이 두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오비탈의 주양자수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1의 제곱분의 그 각각 전자의 유효액전하는 얼마입니까? 2.7이죠. 그리고 그런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 그래서 이게 리튬 1 플러스 상태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적용할 거다? 바로 에너지 보존을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바로 나중 상태에서 처음 상태의 에너지 차이, 그만큼 이렇게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돼야 된다. 그리고 공급된 에너지가 이 경우 바로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나중이 어디고 처음이 어디예요? 바로 양이온 상태가 나중이고 정기적으로 중성인 게 처음이죠. 그럼 나중의 에너지 상태에서 처음의 에너지 상태를 빼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걸 빼란 얘기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요렇게.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시면 뭐가 나온다? 5.7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튬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잘 들어맞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실제 리튬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5.392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는 거죠. 그럼 보시다시피 요거하고 요거가 어때요? 굉장히 비슷하죠. 이 정도면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건 뭐 때문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서도 슬쩍 언급했듯이 실제로는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와 1 플러스 양이온일 때 이 원S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의 유효 전하는 실제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있는 전자, 그러니까 어떤 핵에 가까이 있는 전자와 그 뒤에 있는 전자가 실제로 이 전자들의 정전기적 청력이 실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2.7이라는 유핵전하의 1.3도 이놈도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원S 오비탈에 있는 이 전자들의 유효전하는 실제로 달라진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뭐냐면은 그렇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가정한 이 슬레이터 룰과 실제 실험 결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뭐 근사적 스케일에서는 상당히 뭐냐면은 비슷한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슬레이터 룰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그 슬레이터 룰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 다전자 원자들 모델에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이런 정도의 문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 학교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잘 기억하시고 여러 번 복습하셔서 학교에서 이런 종류의 문제가 또 나온다고 해도 실수 없이 잘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